이번 원포인트 강의는 계산 문제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험 수험생들의 대부분은 계산 문제가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렵다기보다는 불편한 대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계산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조금만 알고 있다면 답 찾기가 아주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계산 문제는 최근 10년 기준으로 본다면 평균 8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항수가 많아요. 8문제면 우리가 점수로 환산하면 20점이죠. 100점 만점에 20점을 완전히 포기하고 들어간다면 이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8문제 중에서 찍어서 몇 문제를 맞추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이론 문제에서 과연 어느 정도를 맞출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 이 영역들은 이론들이 모두 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한 해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 한 해는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전적으로 포기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합격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8문제 중에서 5문제 답을 찾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여기서 쉽다는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다는 내용은 문제의 난이도가 하급이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출제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기출 문제와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수준으로 또는 아주 유사하게 출제되었다는 뜻이에요. 실제 이 기출문제의 난이도가 최상급으로 출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형태로만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의 대다수는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8문제 중에서 5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그렇다면 이 5문제를 답을 찾는 방법은 그동안 출제되었던 계산 문제들 중에서도 전형적인 문제 하나만 딱 선택을 하세요. 그 하나만 딱 선택해서 그 문제를 통째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문제는 이해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요, 이 잘못된 겁니다. 무슨 계산 문제가 이해입니까? 계산 문제는 철저하게 암기 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동일 유형의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세요. 그러면 계산 문제 8문제 중에서 5문제 정도는 가볍게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5문제를 맞추기 위한 첫 번째 문제가 탄력성입니다. 올해는 탄력성 문제가 반드시 출제될 거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자, 29의 기출문제인데 이게 가장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자, 문제 해설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 계산 문제를 통째로 외우세요. 주어지는 자료, 답을 찾는 방법, 이걸 통째로 암기하시고 여러 번 연습장에다가 되풀이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사한 문제를 접해보시고 모의고사든 기출문제집이든 등등해서 계속해서 풀어보세요. 시작합니다. 자, 탄력성 계산 문제를 딱 만나면 문제 속에 탄력성의 종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먼저 찾으세요. 우리는 탄력성을 공부할 때 탄력성의 종류가 3개라고 공부했습니다.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그럼 계산 문제는 탄력성의 종류 3개 중에서 어느 하나가 출제될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개가 출제될 수도 있고 3개 전체가 다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각각 다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이 문제가 가장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따라서 계산 문제를 만나면 문제 속에서 탄력성을 찾으시고 그 탄력성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첫 번째 가격 탄력성은 0.6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소득 탄력성은 0.5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림을 그리시고 나면 두 번째, 주어진 문제 속에 주어진 자료를 자기 자리에 갖다 넣는 겁니다. 첫 번째, 오피스텔 이런 거는 안 봐도 괜찮아요. 가격이 5% 상승했다 그랬죠. 그럼 아래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으로 와서 가격이 들어갈 자리를 찾아보세요.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가격 5% 상승을 이 자리에 대입하는 겁니다. 가격은 5% 상승했다. 자, 두 번째 주어진 자료는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했다 그랬는데 문제의 형태를 잘 보세요. 탄력성의 종류가 한 개가 나오면 수요량이 나오겠죠. 소득 탄력성이 나오더라도 수요량이 나오겠죠. 교차 탄력성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 수요량은 반드시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나 수요량은 다 주어지는데 지금 현재 주어진 문제처럼 말입니다. 이 전체 수요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탄력성의 종류가 2개 이상일 때 넣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탄력성의 종류가 1개일 때 가령 가격 탄력성만 출제되거나 소득 탄력성만 출제되었다면 전체 수요량이라는 말이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전체 수요량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탄력성의 종류가 2개 이상이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는 이 전체라는 단어를 주기도 하지만 안 주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전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거 전체 수요량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전체라는 단어가 없는데 전체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탄력성의 종류가 2개 이상일 때 수요량이라는 표현이 보이면 무조건 전체 수요량을 의미하는 거다. 따라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했다 그랬으니까 1% 감소. 자, 여기까지 그림 다 그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탄력성 계산 문제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문제 속에서 탄력성의 종류를 찾아서 그림을 그린다. 이게 1단계. 두 번째, 주어진 자료들을 하나씩 자기 자리에 대입한다. 이게 2단계. 그럼 여기까지 이제 1단계, 2단계는 다 끝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뭘 구하라고 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금 소득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느냐. 자, 주어진 정보 4개 중에 소득이라는 게 들어갈 자리는 다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소득은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자,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자기 자리에 대입하는 거죠. 자, 이 경우 소득 탄력성은 소득, 수요량, 탄력성 3가지 정보 중에 2개가 미지수죠. 그럼 구할 수가 없는 거니까 소득 탄력성 계산할 수 없고요. 가격 탄력성, 가격, 수요량, 탄력성 3가지 중에 2가지 정보는 주어져 있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탄력성 계산 문제는 어떠한 탄력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모, 분자, 탄력성의 크기 3가지 중에 2가지 정보는 제시해주고 나머지 하나를 물어보는 게 계산 문제의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올라갑시다. 올라갈 때는 곱하면 되죠. 5 곱하기 0.6 하면 되죠. 자, 여러분들의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5, 6, 30이니까 3%. 두 번째,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무조건 반비례 관계. 따라서 가격이 상승했다고 했으니까 수요량은 무조건 감소해야죠. 따라서 가격과 수요량은 무조건 반비례 관계.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따져보세요. 가격 탄력성의 결과 수요량이 3% 감소했죠. 마이너스 3%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소득 탄력성에서 수요량을 더하는 거죠. 소득 탄력성에 수요량을 더한 결과 전체 수요량이 1% 감소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빨리 설정하세요. 여러분들 이 관계가 빨리 정리가 되어야 답을 쉽게 놓습니다. 결론 이제 여기까지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계산을 못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이 관계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블랭크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3%를 등호 뒤로 넘기면 되죠. 마이너스 3%가 등호 뒤로 가면 부호가 바뀐다 그죠? 플러스 3%가 되겠네요. 그럼 플러스 3%에 마이너스 3%니까 둘을 조정하면 결론은 2% 증가가 되겠죠. 이 2% 증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찾았는지를 파악하세요. 그럼 이제 문제는 90% 끝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자, 이제 블랭크 이 소득을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구할 때 내려갈 때는 나누기 해줘야죠. 자, 나누기 합니다. 여러분도 계산기 눌러보세요. 2 나누기 0.5 하면 4%가 되죠. 자, 이제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결정합니다. 가격 탄력성에서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인데 소득 탄력성에서는 이 소득 탄력성의 부호를 보셔야 됩니다. 만일 여기에 마이너스 0.5라고 되어 있었다면 수요량과 소득이 반비례 관계. 그럼 소득은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호가 플러스죠. 플러스라는 얘기는 비례한다는 얘기니까 이 수요량의 변화 방향과 소득의 변화 방향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4% 증가가 답이 되죠. 따라서 답은 4번 됩니다. 이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시고 그리고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 문제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갈 것인지 또 어떻게 빈칸을 채울 것인지 그것만 정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탄력성이었습니다.